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진행자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계부 쓰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특히 교통비요. 예전엔 1,000원이던 버스비가 어느새 1,500원이 되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모아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그런데 잠깐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바로 다음 달부터 현실이 된답니다.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원히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을 겪으셨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들어보시죠.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정희 님이라는 분이에요. 올해 67세이신데 30년간 부산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5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남편 이상훈 씨와 단둘이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박정희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정말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목소리예요. 요즘 제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희야, 너 아직도 버스비 내고 타니? 나는 공짜로 타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벌써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거였고요. 1년 동안 병원 갈 때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딸 만나러 서면 갈 때마다 버스비를 냈는데 계산해 보니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나간 거예요. 정말 억울했어요. 우리 남편은 당뇨 때문에 한 달에 4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왕복 버스비만 6천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죠.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안 나오고 어디서 알라는 건지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또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희님,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안심하세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자세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긴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사실 고령화 사회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차를 운전하기 어려워지시면서 대중교통에 의존하게 되는데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해졌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거든요. 시장도 가시고 문화센터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면서 소비 활동이 늘어나는 거죠. 본격적인 정보 전달 시작.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7월 1일이에요.
바로 다음 달이죠. 이날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가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우리 동네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각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니까요. 어떤 지역은 재정이 여유로워서 65세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70세부터 또 어떤 지역은 75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경상북도부터 말씀드릴게요. 경북은 정말 대단해요.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전체에게 시내버스를 완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요. 경주, 포항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김천, 안동, 상주, 구미, 영주, 문경까지 경북 전 지역으로 확대된답니다. 총 23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농어촌 버스까지 무료라는 거예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준비물은 신분증, 사진 한 장, 그리고 휴대폰이면 충분해요. 경북에 사시는 김영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체험담을 보내주셨는데요. 포항에서 구미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예전엔 편도로 3,000원씩 들었어요. 왕복하면 6,000원이었죠. 한 달에 4번만 가도 24,000원인데 이제 공짜니까 정말 부담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강원도는 어떨까요? 강원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원주시가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서 할 수 있어요. 원주에 사시는 이순덕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시장까지 버스로 15분 거리인데 왕복으로 3,000원씩 들었어요. 장 보러 갈 때마다 부담이었는데 이제 매일이라도 나갈 수 있겠어요. 춘천시는 10월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춘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강릉시는 좀 더 빨라요. 이미 작년 말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버스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태백시는 다른 지역과 뭔가 다른데 무엇일까요? 30초 드릴게요. 정답은 택시예요. 태백은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5만 원 상당의 택시 쿠폰을 주고 있어요.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이죠. 태백에 사시는 박만식님이라는 분이 산골이라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데 택시 쿠폰이 있으니까 병원 갈 때 정말 편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창군도 센스 있게 했어요. 65세 이상이면 시내버스를 500원만 내고 탈 수 있게 했거든요.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거의 무료나 다름없죠. 평창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25개 구가 각각 다른 정책을 펴고 있어요. 서울 중구가 정말 특별한 방식을 택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4만 원씩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카드 찍을 필요도 없이 계좌로 바로 들어와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중구에 1년 이상 사셨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해요. 신청은 중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중구에 사시는 최영희님이라는 분이 매달 4만 원이 들어오니까 교통비 걱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현금으로 주니까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더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남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중에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송파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마포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은 아직 전체적으로 통일된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구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울산은 어떨까요? 울산은 75세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6월 9일부터 이미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선착순이니까 서두르셔야 해요. 울산시청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각 구청 복지과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울산 어르신들이 신청하면 7월부터 버스가 전면 무료가 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일부 노선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충주시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전면 무료로 지원하기로 공식 발표했어요. 지금은 준비 단계지만 내년부터는 시내버스를 탈 때 전용 교통카드만 찍으면 요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충주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는 K-패스 외에도 교통약자 전용 환승카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창원시는 교통비 월 2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버스만 무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른 교통수단도 할인 혜택이 정말 많아요. 먼저 KTX나 SRT 같은 고속열차는 65세 이상이면 평일에 3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5만 원 표가 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1만 5천 원이나 절약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평일에만 적용되고 주말이나 명절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 예매보다는 역 창구나 자동 발매기에서 구매하실 때 경로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쉬워요. 서울에 사시는 손자를 보러 자주 가시는 김정수님이라는 분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표가 6만 원 정도 하는데 경로 할인 받으면 4만 2천 원이에요. 왕복하면 3만 6천 원이나 절약되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은 어떨까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같은 대도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어요. 다만 경로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지하철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신분증 한 장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대구 지하철은 올해부터 70세 이상만 무료로 바뀌었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개통한 GTX도 경로 할인이 적용돼요.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일반 요금에서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개통된 대경선도 주목할 만해요. 이 열차는 경북 구미시와 대구 경산을 연결하는 노선인데 70세 이상 어르신은 일부 구간 무료 탑승이 가능하고 나머지 구간도 경로 할인이 적용돼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특별한 제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K-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정말 신기한 제도예요. 교통비를 쓰면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캐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사용한 금액의 최대 20%를 돌려줘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버스, 지하철비로 5만 원을 쓰셨다면 1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을 해볼게요. 시내버스 한 번에 1,500원, 지하철 한 번에 1,500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왕복으로 6천 원이에요. 한 달에 21만 이용해도 12만 원이죠.
여기서 20% 돌려받으면 24,000원이에요. 신청은 K-패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주민센터 직원분께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K-패스를 사용하고 계신 방영수님이라는 분이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카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매달 2만 원씩 돌려받으니까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혜택들을 받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대구에 사시는 71세 김순자님은 작년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계세요.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면서 이제 멀리 있는 자녀들 보러 가는 것도 부담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대구에서 부산 있는 딸 보러 가려면 기차비만 3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지하철비까지 합하면 왕복 4만 원 가까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은 공짜고 KTX도 경로 할인 받으니까 2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경주에 사시는 68세 이만수님은 시내버스가 무료가 된 후로 매일 도서관에 가신대요.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통비 걱정 없이 나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 버스로 20분 거리인데 예전엔 왕복 3,000원씩 들었어요. 한 달에 20번만 가도 6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매일 가도 돈이 안 들어요. 덕분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늘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자님은 K-패스로 매달 3만 원씩 돌려받고 계세요. 버스, 지하철 합쳐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썼는데 3만 원씩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12만 원만 쓰는 셈이에요. 1년이면 36만 원이나 절약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말이에요. 박정희님처럼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정말 꼼꼼히 메모하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면 돼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사진 한 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3cm x 4cm 사이즈면 충분해요. 어디서 신청하냐고요? 가장 쉬운 곳이 동주민센터예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 복지과에서도 가능해요. 신청할 때 직원분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카드 신청하러 왔습니다. 또는 노인 무료 버스 카드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신청할 때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세요. 우리 지역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이 있나요? 카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교통수단도 할인되나요? 기존에 쓰던 교통카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꼭 해보시고 애매한 답변을 들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를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적용되지 않아요. 둘째, 지역마다 연령 기준이 달라요. 어떤 곳은 65세, 어떤 곳은 70세, 어떤 곳은 75세부터예요. 꼭 확인해 보세요. 셋째, 선착순인 곳도 있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넷째,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쓰시던 카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섯째,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7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은 6월 중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째, 거주지 확인이 필요해요. 해당 지역에 실제로 살고 계셔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일곱째,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좀 더 자세히 계산해 볼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보겠어요. 시내버스를 한 번 타는데 보통 1,500원 정도 해요. 지하철도 비슷하고요. 일주일에 병원 한 번, 장보기 한 번, 친구 만나기 한 번, 문화센터 한 번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주일에 8번 정도 버스를 타시게 되죠. 왕복이니까 16번이에요. 16번 곱하기 1,500원은 24,000원. 한 달이면 4주 96,000원. 1년이면 12개월 115만 2천원. 115만 원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여기에 지하철까지 더하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가끔 KTX 타고 자녀들 보러 가시는 것까지 계산하면 1년에 150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박정희 님처럼 1년 동안 30만 원 넘게 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3만 원씩 절약된다고 하면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각 지역마다 더 특별한 혜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놓치면 안 되겠죠. 제주도는 어떨까요?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라서 시외버스까지 포함한 거예요. 제주에 사시는 고춘자님이라는 분이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시외버스로 가는데 편도 2,000원씩 들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가니까 부담이 컸는데 이제 공짜라니 정말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종시도 특별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BRT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어요. BRT는 버스고속도로 같은 건데 일반 버스보다 빠르고 편해요. 전라북도 전주시는 한옥마을 셔틀버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관광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전라남도 목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섬지역 연결 버스까지 포함해서요.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내버스 외에 KTX 진주역까지 가는 공항버스도 할인해주고 있어요. 충청남도 천안시는 어르신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때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교통비 외에도 올해 바뀐 복지 정책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첫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왜 나라 돈을 받으려 하냐는 시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해요. 정말 큰 변화예요. 실제로 이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된 분들이 많아요. 광주에 사시는 이영숙님이라는 분이 아들이 대기업에 다녀서 그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았는데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월 30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휴대폰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돼요. 매월 1만 원까지 할인되는데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편리하죠. 예전엔 휴대폰 요금이 월 3만 원씩 나왔는데 이제 2만 원만 내면 돼요. 1년이면 12만 원 절약되는 거조라고 인천에 사시는 김영우 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복지 혜택 연계 시스템이에요. 하나를 신청하면 관련된 다른 혜택들도 자동으로 안내해줘요. 예를 들어 K-패스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교통비 환급,
문화이용권까지 함께 알려주는 시기예요.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엔 이것저것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번 신청하면 다른 혜택들도 알려줘요라고 대전에 사시는 박순희 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카드를 여러 개 가지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일반 교통카드, 경로용 교통카드, K-패스 카드 등등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카드마다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경로용 카드는 지하철 무료 이용할 때, K-패스 카드는 버스 탈 때 이런 식으로요. 카드 뒷면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빨간 스티커는 지하철용, 파란 스티커는 버스용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잔액 확인도 중요해요. 일부 카드는 충전해서 써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통카드 단말기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카드 번호를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혜택들을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실 때는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거든요. 엄마, 아버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세요 라고 먼저 말씀드리시면 자녀분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미경 님이라는 분이 딸이 K-패스 신청을 도와줬는데 매달 2만 원씩 돌려받으니까 딸도 정말 좋아해요. 부모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 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멀리 계신 경우에는 화상통화로 신청 과정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교통비 혜택이 생기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더 자주 외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최순덕님이라는 분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통비 걱정이 없어지니까 매일 산책을 나가게 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이제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실 거예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났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교통비가 부담이 없어서 자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대구에 사시는 이영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생활도 더 즐기실 수 있어요.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가는 것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편해져요. 정기검진을 자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교통비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라고 춘천에 사시는 박영수 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어디로 문의하시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건 거주지 동주민센터예요. 직접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각 주민센터마다 복지 담당자가 있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시청이나 구청 복지과에서도 안내해 줘요. 큰 시청의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114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 주민센터 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바로 연결해 줘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실에 연락하셔도 좋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사무실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혜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시면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어르신 복지 정보를 자세히 올려놓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몇 개 더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김영철님은 작년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계세요. 젊을 때는 차로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서 차 운전이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무료라니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어디든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포항에 사시는 69세 이순자님은
시내버스가 무료가 된 후로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서예 배우러 문화센터에 다녀요. 교통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울산에 사시는 76세 박만등님은 택시 쿠폰과 버스 무료 혜택을 모두 받고 계세요. 무릎이 아파서 버스 타기 힘들 때는 택시를 타고 괜찮을 때는 버스를 타요. 선택권이 있어서 더 좋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미리 답변 드릴게요. 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 신청하시면 돼요. 수수료가 조금 들 수는 있지만 크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쓸 수 있나요?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부산에서 쓸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가족 카드는 따로 만들 수 없나요?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해요. 배우자분도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기존 교통카드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카드 잔액은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처리해 드려요. 병원 갈 때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나이만 확인되면 돼요. 앞으로는 이런 혜택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 복지 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택시 할인이나 고속버스 할인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 혜택이 없는 지역들도 차례차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KTX나 SRT 할인율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평일 30%인데 주말에도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지털 교통카드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스마트폰에 카드 기능을 넣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정리해 볼게요. 7월 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연령 기준과 시행 시기가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경상북도는 70세 이상, 강원도 원주시도 70세 이상, 울산은 75세 이상부터 시작해요.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에게 매달 4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요. KTX, 지하철 같은 다른 교통수단도 할인 혜택이 많아요. KTX는 평일 30% 할인, 지하철은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예요. K-패스 같은 추가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주민센터나 시청에 가셔서 꼭 신청하세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해 드려요.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없어졌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휴대폰 요금도 자동 할인돼요. 복지 혜택 연계 시스템으로 놓치는 혜택도 줄어들 거예요. 박정희님, 오늘 방송 들으셨나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남편분 목도 함께 신청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이 오고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하지만 혜택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진짜 가치 있는 정보거든요.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알려드리시고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동네 모든 어르신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방송 내용 중에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있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이 생긴 것도 감사하지만 더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몸 관리 잘 하시는 거예요. 교통비 걱정 없이 나다니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건강한 노후 생활 즐기시기 바라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꼭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